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이 확정 발표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국회와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6억 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변경됐고, 취득세의 경우 면적과 무관하게 6억 원 이하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일부 기준과 적용 시기를 두고 정부 여야 간 시각차가 있어 시장의 혼선도 우려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과도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금융 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과연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서민들의 주거복지와 안정을 실현할 수 있을지. 국회 생생토크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에게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생생토크 장진영입니다.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야정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국회 후속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대책이 침체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 의원님께서는 작년에 그 국정감사에서 사관왕을 차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단한 네. 기록 같은데요. 어떤 기록인가요? 어떤? 네. 예, 저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에는 뭐 네. 여러 가지 관계 이제 언론사라든가 관계 예. 단체에서 예. 이제 우수 의원을 선정해서 이제 그 패를 주고 이렇게 시상을 하게 돼 있는데요. 아마 그 네 군데 걸 제가 전부 사관왕을 네. 다 받은 겁니다. 네, 네 군데 기관에서. 그렇습니다. 네. 예. 야, 그렇게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시는 분의 설명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예. 여쭤보려고 저희가 모셨는데요. 4월 1일 날 이제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또 여야정 이렇게 세 개의 주체가 여기에 대해서 또 합의안을 도출을 했는데요. 자, 그 4.1 부동산 대책과 그 뒤에 여야정 합의안 여기에 대해서 일단 총평을 해주시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예. 우선 그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네. 대책 정책입니다. 예. 정책 발표인데 우선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후한 점수를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 그렇다고 또 나쁜 점수를 주고 싶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그 대통령의 그 공약 사항을 일부 많이 그 반영하려고 노력한 흔적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늘 보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예. 그때 어떤 인센티브를 많이 줌으로 인해서 예. 이제 그런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인데 예.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이명박 정부 때도 무려 크고 작은 정책을 부동산 정책만 27번을 냈는데 예.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이렇게 문제인 것은 그런 대책들이 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대책은 좀 그동안의 대책과 좀 달리 어떤 패러다임을 확 전환하는 이런 정책을 좀 나오기를 기대했었는데 예. 워낙 그 시장의 상황이 조급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대책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이런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매매 수요가 굉장히 그 많던 우리 구조에서요. 예. 지금 임대 수요가 많은 쪽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수요에 맞는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부분까지는 잘 고려를 하지 못한 측면이 네. 이번 그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이거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측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 40여 년간을 공급 위주의 이런 주택 정책을 많이 써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그런 정책을 써야 된다. 그리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정부 측이나 전문가들도 그렇게 다 인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큰 중장기 대책으로 전환이 안 된 것 이런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아쉽다. 있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 네. 이번에 그 나온 여야정 합의한 이 내용을 입법화시키기 위해서는 예. 그럼 몇 개의 그 법안을 만들거나 또는 재개정하는 게 필요한지 또 그 네. 지금 진행 정도는 어떤지 그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 전체 정부가 내놓은 과제가 47개 시책 과제거든요. 예. 그 중에 그 입법과 관련된 사항이 무려 20가지나 됩니다. 20가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정부 측에 좀 태도 변화를 이번에 역시 촉구를 했던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입법 과제가 20개 정도가 된다면 애초에 네. 국회와 사전에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좀 조율도 하고 예. 그러면 서로 이견이 크지 않아서 이 법을 빨리 현실화시키는 데도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네. 그런 과정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야당하고까지 뭐 협의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여당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면 적어도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당하고도 협의가 잘 안 됐던가요? 그러니까 이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어쨌든 국회의 의견이 네. 잘 반영이 많이 안 된. 그래서 지금 시간이 계속 이제 뭐 시간이 뭐 딜레이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4월 국회 처리를 하면 되니까 그 과정에서 네. 국민들께서 많이 혼란을 겪으실 정도로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입법권과 관련된 사항은 국회와 사전에 좀 협의도 해주고 예. 그러면 국회를 통과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냐 이런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20개 입법 과제 중에서 네. 지금 이 관련 상임위가 국토교통위하고요, 예. 기획재정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안전행정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 상임위 정도가 되어 있는데 예. 각각 그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정 협의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수용할 건 수용하고 수정할 건 수정하는 대로 네.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위는 엊그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예. 이 관련 법안을 5개 관련 법안이 있거든요. 예. 이것을 그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를 해서 오늘 심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있고 그다음에 기재위는 엊그제 그 조세 소위를 이미 열어서 예. 그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을 이미 논의를 했고요. 예. 안행위는 역시 취득세 관련된 부분 법안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역시 그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서 이미 그 심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네. 약간의 이제 이견이 있다면 과연 이 법 적용을 언제로 할 것이냐 예. 소급 문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 이것이 기재위에서는 이제 그 4월 20일 바로 오늘입니다. 네. 상임위 통과가 예정되는 오늘을 좀 기준으로 하자라고 하는 의견으로 정리가 네.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취득세 관련한 안행위에서는 이것을 정부가 발표한 4월 1일 발표 일자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소급 적용하자 이렇게 예. 좀 하고 있을 텐데 예. 아마 이 문제는 좀 큰 충돌이 없도록 여야의 정책위 의장과 그다음 원내 대표에게 이 문제를 좀 크게 협의를 좀 해서 정리를 해주기로 그렇게 좀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그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질문을 네. 잠깐 먼저 드리면요. 이렇게 4월 1일 대책 발표한 날로 하냐 아니면 뭐 상임위 통과 일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견이 있는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통일이 돼야 국민한테 혼선이 좀 덜 빚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예. 또 네. 이게 또 누구는 그러면 이 취득세 관련해서는 누구는 혜택을 받고 그죠? 양도세 관련해서는 누구는 또 불이익 이렇게 되면 형평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혼선과 형평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요. 예. 그 헌법에 정해진 원칙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공포 과정을 거치게 되고 공포한 날로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을 하면 네. 그때부터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이죠. 예, 가급적이면 그런 원칙은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네. 것인데 과거 전례로 보면 이 취득세와 관련해서 소급 적용을 한 사례가 몇 번 있어요. 있었죠. 예. 네. 그래서 그때 기준도 다르게 돼 있습니다. 상임위 통과 일자를 기준으로 한 적도 있고요. 발표 날짜를 기준으로 한 적도 있어요. 네. 그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아주 그 한시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편법을 동원한 것인데요. 네. 아마 이번에도 편법을 좀 동원해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 민주당은 이 헌법에 정해진 원래 그 원칙대로 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지만 시장의 상황이 워낙 급한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자세로 네. 어쨌든 협조는 하겠습니다만 예. 이 문제가 너무 그 편법을 너무 많은 부분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네.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 여태까지는 그 기준은 어떻게 지금까지는 확정이 돼 있는 겁니까? 그 확정이 완전히 됐습니까? 기준이? 소급이요? 네. 그렇지는 소급- 않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각 상임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행정위원회는 그 취득세와 관련을 다루고 있는데 예. 이거는 그 4월 1일 발표 일자를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좀 논의를 상임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네. 기재위는 오늘 상임위 통과한 날, 오늘 예정이 돼 있는데 이날을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상임위마다 또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아마
그 의견이 그렇게 상임위에서 이제 정해지면 이거를 양당의 정책의장과 원내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네. 그 단위에서 아마 통일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양도소득세 면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9억 원 그리고 85평방미터 이하. 네. 이게 이제 정부 아니었는데 이게 나중에 6억 원 이하 또는 85평방미터 이하 이렇게 이제 네. 여야정이 합의로 변경을 한 걸로 돼 있는데요. 네. 민주당 쪽에서 아마 이 기준을 변경하는데 아마 이 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안이 적용될 경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양도세 면세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네. 한 가지 좀 지적해두고 싶은 게 있어요. 예, 그러시죠. 이번에 여야정 협의를 하다 보니 과연 이 설계가 정부 대책 발표가 네. 제대로 잘 설계가 돼서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사회자님께서도 보셨지만 언론에 뭐 85제곱미터를 네네. 제외하느냐, 뭐 9억 원이냐, 만약 6억 원이 맞냐, 뭐 이런 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 그런 논란이 많다는 건 설계가 정교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다 보니 정부 측에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게 된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 데이터를 예. 좀 보자. 예. 그러니까 그런 과학적 근거도 그렇게 썩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어찌 예. 됐든 간에 예. 정부로부터 저희가 여야정 협의 둘째 날 마지막 날인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애초에 정부가 이야기했던 85제곱미터 이하 엔드 네. 그리고 9억 원 이하 조건을 적용을 하면 전체 대상의 82%만 혜택 대상이 되는 거였어요. 예.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적을 해냈던 것이 예. 지방은 완전히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지방은 면적이 넓어도 네. 가격이 또 쌀 그렇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건 큰 결함을 가진 구조로 발견이 된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것은 뭐 정부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는 강남에 특혜를 주는 부분이고 지방에는 혜택을 제외하는 아주 잘못된 네.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예. 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주당에서 더 넓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지방민과 네. 그다음에 중산층까지 어쨌든 이 문제를 혜택을 기왕에 주려면 예. 정책 효과를 거두려면 그렇게 넓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또 정부와 새누리당도 거기에 또 동의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85제곱미터 또는 6억 원 이하 이렇게 이제 네. 됐는데 그렇게 되면 네. 전체 대상의 96%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요. 예. 지방을 포함한 중산 서민들까지 해서 약 100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는 네. 그러한 설계를 저희가 해낸 것입니다. 그 6억 원이라는 것은 이제 매도한 가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양도세를 내는 거는 이제 매도한 사람이 내는데 예, 예. 매도한 가격 기준으로 6억 원. 예, 그렇습니다. 그 6억 원이라는 것은 그 이미 이 제도가 시행하기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제도 시행 이후에 네. 양도한 그 가격을 기준으로. 그러면 거기도 포함된다는 양도소득이 거죠. 발생한 곳에 네. 과세를 하게 돼 있는 네, 것이니까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신규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어떠냐 이런 또 논란이 있습니다. 예. 지금 9억 원 이하로 하게 되면 네. 아니죠. 6억 원 이하로 하게 되면 네. 신규 미분양 주택 중에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이 안 되는 예. 이 부분에 대한 그 효과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미분양 경우에는 그 한도를 9억 원으로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정부의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정부가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로 국회에 그 예. 부분을 지금 오늘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네. 저희도 여야정 협의체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지요. 예. 애초에 9억 원으로 발표를 해놨으니 예. 시장에서는 9억 원과 6억 원 사이에 있는 분들이 기대 심리가 있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을 제외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아마 오늘 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논의는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 제가 그 여당 측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 여당 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것이 시장의 그 활성화라고 하는 뭐 그런 예. 측면에서 정책 목표를 이루려면 예. 뭐 그렇게 뭐 더 많이 풀어주는 것 의미는 있지만 네. 사실은 이것이 어떤 부자 감세라고 하는 네. 그런 어떤 국민 정서에 좀 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설계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번 검토는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있답니까? 6억 원에서 9억 원에 해당하는 신규 미분양 주택이 많이 있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고 전체 네. 우리 그 아주 고질적인 미분양 분량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한 1만 한 7,500가구 정도 네.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대형이 예. 한 75% 정도 됩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적은 물량이 아니고 예. 실제로 중대형의 거래를 통해서 그 주변의 그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네. 경험적으로 보면 있기 때문에 네. 뭐 검토는 해보되 그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의도는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이렇게 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심을 끄는 게요. 그 취득세 면제에 네. 관한 얘기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취득세 면제인데요. 이게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 가족이면 그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면적과는 이건 상관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취득세를 면제해주겠다 이런 네. 건데 이게 그 연소득이 6천만 원, 7천만 원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지금 변화가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을 6천만 원을 기준으로 예. 정부는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저희가 국토부에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럼 과연 생애 최초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나 한번 자료를 보자. 예, 예.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40세 정도가 평균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다면 이 40세 정도 되는 우리 근로자의 연평균 예. 소득이 얼마 되는가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랬더니 30대 평균의 연평균 소득이 3,052만 원입니다. 아. 예, 그렇다면 네. 합산을 하면 6천만 그렇죠. 원이 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늘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 한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7천만 원으로 이제 저희가 늘렸는데 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좀 많이 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만 소득이 예. 세수가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을 한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아이들 양육비, 그다음 교육비 이런 것 때문에 40세 집을 사면 네. 평균 이 집에서 그냥 인생을 다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애 최초의 주택을 구입하는 조건은 네. 좀 우리가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7천만 원 이하로 좀 넓혀준 것이고요. 네. 하여튼 저희 민주당에서는 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이죠.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네. 주택을 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 이것도 민주당 주장으로 그렇습니다. 드러난 겁니까? 네, 저희는 네. 바로 이게 직접 제안한 것이죠. 이 문제는 그러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어요. 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네. 이걸 한시적 면제가 아니라 네. 한 번은 영구히 면제해주자. 예. 예, 차라리 예.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것과 같은 절충점 안에서 네. 이렇게 이제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을 좀 줄이고 네. 고소득 그 큰 금액의 경우에는 예. 이 생애 최초 구입 주택 구입하는 경우에는 혜택 받는 사람을 늘리고 이렇게 네, 된 바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번 4일 대책 그 4일 부동산 대책에 보면요. DTI하고 LTV 이런 이제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DTI를 은행권에서 자율로 결정을 하고 네. LTV는 70%로 완화하자 이런 내용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 주택 거래 활성화나 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요. 예. 그 DTI나 LTV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이에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그래서 오죽하면 그 약탈적 대출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하는데 대출을 늘려가지고 집을 사라, 빚내서 네. 집을 사라는 네. 것이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하우스푸어 때문에 문제가 되고 가계부채가 무려 1,000조 원에 달한다고 해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출 문제를 이렇게 문을 더 활짝 열어놓으면 근본적으로 생애 최초의 주택을 구입하는 하면서 네. 아예 그 하우스푸어가 될 그럴 가능성을 충분하게 가지고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무주택 서민이 이 주택을 지금 거래가 잘 안 되고 주택을 사지 못하는 것은요. 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어떤 구매력이 현저히 약화된 데 문제가 있어요. 예. 자, 그런 것들을 다 놓고 정확하게 원인 분석을 해서 부동산 정책이나 주택 정책을 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그냥
뭐 대출 구조를 확 열어가지고 빚내서 네. 집을 사라. 그렇죠. 이런 것은 사실은 국가가 국민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래서 적어도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네. 그 47개 과제 중에 예. 저희가 반대한 것이 6개인데 예. DTI와 LTV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때문에 있는데 이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라도 이것은 반대한다. 명확하게 했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물론 이것이 입법 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문제는 정부가 하면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다만 그 대신에 저희가 반대를 하면서 네. 최종 합의문에 민주당에서 반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그 대책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저희 민주당이 정확하게 그렇게 반대를 해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 그러면은 이렇게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저지하는데 성공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네. 해당 상임위에서 예. 더 논의한다 이렇게 이제 보류 입장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이번 4.1 대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우리 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법 중에 눈에 네. 띄는 법이 있어서 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준공공임대주택제도, 이게 뭐 4.1 대책에 있긴 하겠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으로 네. 임대주택법 이 네. 개정안을 제출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은요. 네. 공공 임대 주택을 확대하는 것 외에는 커다란 대안이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전체 그 주택 가구 중에서 공공 임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정도이거든요. 예. 근데 OECD 평균은 약 10% 정도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습니다. 예. 빌려주는 집 그렇습니다. 이걸 말하나요? 예, 네. LH나 이런 데서 네. 지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어서 임대해 주는 것인데 네. 서민들이 가장 내 집 마련하기 쉬운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OECD 평균 한 10% 정도까지는 이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네, 하고 네. 있는데 네. 그게 쉽게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주택이면서 네. 거기에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을 한 10년으로 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그 세 인상률을 네. 좀 제한한다든가 예. 공공적인 성격을 도입하는 것이죠. 민간주택에. 네. 그러면서 거기에 그 집주인에게 바로 뭐 취득세든지 뭐 양도소득세나 뭐 등등 필요한 네. 여러 가지 그 관련 예.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주고 공공성을 좀 강화해서 예. 그렇게 임대 시장을 좀 활성화되도록 예. 그렇게 하자는 취지가 바로 준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발의한 법에 바로 지금 말씀드린 네. 그런 어떤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 민간주택이지만 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담았고요. 또 그렇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바로 다주택자들이 이제 집을 가지고 네. 막 거래해서 막 집값 올리고 하는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네. 그 대신에 세금 혜택 주고 예.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데 많은 행정적 편의 다 좀 제공하고 네. 이렇게 해서 좀 해주자 네. 이런 것이고요. 또 세금 혜택만 넣어도 부족하니 어떤 이제 집 주인이 이제 임대를 하려면 리모델링이나 이제 신개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수, 개축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국가가 은행 대출을 뭐 좀 지원해 준다든가 예.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걸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지금 제가 낸 그 주택법 개정안에 예. 그렇게 담겨 있고 그것이 바로 준공공임대주택 이번에 좀 저희가 주목하고 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은 이런 제도입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라는 건 기왕에 있던 제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새로 네. 더 이제 많이 늘어나야 되는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이제 활성화될 텐데 예. 그러면은 뭔가 이제 당근이 확실하게 제공돼야 될 텐데 그 정도로 많이 참여를 할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지적을 잘하셨는데 네.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네. 바로 어떠한 그런 유인책이 네.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을 예.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기존 세금 혜택 외에 네. 가서 그 주택 뭐 보수나 개축에 대한 그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비용을 좀 국가가 지원해주는 또 은행 대출을 통해서 또 간접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을 한번 넣어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일단 시행을 해보면서 예. 더 좋은 제도가 있다면 다시 추가로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새는 전월세 구하기 네. 이런 쪽으로 이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쪽 대책은 4.1 대책에서 조금 미흡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네.
지금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네. 비롯한 임차인 보호 제도를 위한 굉장한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을 하고 계신데요. 네. 지금 그런 좀 국회에서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뭐가 있고 또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이번에 저희가 이제 여야 네. 간에 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예,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 복지 부분이 이번 대책에서 좀 약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해낸 것입니다. 예. 근데 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만 관심이 있어서 막 그렇죠. 그러신데요. 네. 사실 그 여야정 합의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죠. 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참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는 자평을 하고 네. 또 그렇게 당해서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네,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 대책입니다.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 네, 이 문제는 여야 간에 굉장히 그 논쟁 있고 한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그걸 네. 얻어낸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자동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1회 안에서 자동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세입자가 4년 동안은 좀 안정되게 네. 좀 거주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원래 2년인데 2년이 한 번 더 세입자가 그렇습니다. 요구를 하면 네, 네. 한 번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액 보증금 변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좀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 금액이 굉장히 좀 비현실적입니다. 네. 서울 같은 데 보면 뭐 7,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뭐 2,500만 원까지인가를 뭐 최우선 보증 네. 반환해 준다 이런 게 있는데 예, 서울에 7,500만 원짜리 전세 그건 합리적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금액을 좀 어떤 좀 완화하는 네. 뭐 이런 내용 이 세 네. 가지를 아주 여야정 합의문에 그걸 명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거복지 또 세입자 대책으로 이 문제 굉장히 그 진일보한 네, 그런 성과를 낸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당장 이제 그러나 이번 4.1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에 넣으려면 네, 이것이 시간적으로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 이번에 넣진 않더라도 합의문에 선언적으로 넣고 이것을 바로 양당 정책위 의장 간에 논의를 네. 시작해서 바로 어떤 입법 조치로까지 이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합의문에 그렇게 넣은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합의가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갈 길이 좀 먼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이제 부분은.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자동 계약 갱신 청구권이나 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이 한도를 높이는 것은 네. 거꾸로 보면 이제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집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담보대출을 받는데도 굉장히 예, 금액도 줄어드는 네. 그런 부작용 때문에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그걸 돌파구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네. 이거를 전국적으로 일시에 다 적용하는 것보다는 예, 좀 탄력적으로 아. 그렇게 뭐 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아니 전세 가격이 막 급등한다거나 네.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그리고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저희가 뭐 그것에 대해서 크게 그런 방향에 대해서 네. 우선 기본 취지에만 찬성한다면 네. 한번 논의를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정말로 그 부동산 관련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4.1 부동산 대책이 장기 침체에 빠진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정치권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후속 지원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생생특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